정영진 축의 매불쇼. 자, 그러면 재미난 흥미로운 옛날 이야기 들으러 출발합니다. 썬킴의 거침없는 세계사. 썬킴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왜 광고가 빠졌습니까? 광고가 없나요? 무슨 광고요? 보통 이 코너 전에 광고하잖아요. 아, 광고 요정. 예. 광고 요정. 그 썬킴님 나올 때는 조금 매출이 떨어진다고 해가지고요. 뭔 소리야. 네. 나 나오면 매출이 폭등해가지고 의자 공짜로 받았다니까요. 아, 지금 뭐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살다 보니까 이렇게 그 협찬 받는 날도 있고 좀 대단한 것 같아요.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은 어떤 옛날 이야기 가지고 오셨는지요? 옛날 이야기이기도 하고 네. 우리에게 또 가슴 아픈 역사이기도 한 뭐 이틀 전 4월 3일이 또 제주 4.3 이른바 4.3. 사건의 74주년이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제주 4.3 사건이란 게 뭔지 아, 그래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모르세요. 잘 몰라요. 그래서 뭐 짧은 시간이지만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네. 드리려고 합니다. 4.3 사건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보통 이제 이름에 가치 판단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죠. 뭐 민주화운동이 됐건 네. 뭐 등등 혁명이 됐건. 근데 이제 4.3 사건은 얘기하기가 좀 애매한 모양입니다. 아니면 누가 좀 가린 건가요? 이게 무슨 뭐 제주 4.3 밀란이라고 하시는 사람도 있고 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말하는 거에 따라 관점이 좀 다를 수가 있는데 이 관점이 차이가 아니에요. 그 당시 제주도민들이 30만 명이었거든요. 30만 명이 공식적으로 10분의 1, 3만 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그렇고 뭐 최대치 한 10만 명까지 죽었다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물론 뭐 이제 남로당 소속 뭐 좌익이 있었겠지만 그 좌익이 3만 명이나 됐겠습니까? 무고한 민간인들이 죽은 엄청난 그렇겠죠. 비극이었어요. 네, 진짜 비극입니다. 비극입니다. 그래서 뭐 한날 한시에 뭐 제사를 지낸다 뭐 이제 그런 슬픈 이야기가 있죠. 일단 그 제주도란 섬을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조선시대 내내 그 아픔의 섬이었어요. 딱 귀향을 다 유배를 제주도로 보내잖아요. 아, 영화- 뭐 잘못하면은 광해군도 제주도로 유배를 갔고 아. 못 나오니까 한번 들어가면. 네. 그러니까 조선시대 내내 약간 2등 뭐라고 할까 그런 국민 대답을 받다가 아. 일제시대 때 정말 고생들을 많이 했어요. 제주도민들이. 왜요? 일단 일본에 가까우니까 네. 징용, 징병 뭐 조선 팔도에서 다 끌려갔지만 특히 제주도에서 많이 끌려갔어요. 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일본 오사카에 가면은 코리아타운 비슷한 게 있는데 많이 오사카에? 코리아타운이지 오사카에 이게 거기 가면 그 대부분 제주도민들이에요. 아. 그러니까 뭐 제주도 방언도 지금 통하고 뭐 자료 화면이 있을걸요? 네, 네. 하여간 그렇게 많이 핍박받던 여기 일본 오사카에 있는 그 코리아타운인데 그 제주도민들이 주로 살고 있어요. 끌려가. 아, 다 그분들의 이제 끌려가시는군요. 후손분들이 계속 살고 계신 거예요. 후손분들이. 아유. 그런데 이 태평양 전쟁 말기에 이제 일제 침략이 그게 달했을 때 마지막에 1945년에 이제 원자폭탄 2발 맞고 이제 항복을 하잖아요. 네. 그 전에 최후의 결전을 준비해 일본이 어디서 제주도에서. 왜냐면 밑에서부터 이제 미군이 쳐들어 올라오니까 일단 뭐 사이판 무너졌지, 오키나와 무너졌지. 일단 일본 본토를 지키기 위해서 최후의 방어선이 제주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주도에다 뭘 하냐면 그 당시 가미가제 특공대라고 있잖아요. 네. 자살 특공대 네네. 일본에 가미가제 특공대는 비행기잖아요. 전투기가 미국 함정에 꼬라 박아버리는 거. 네. 이것뿐만 이것뿐만 아니라 자살 어뢰 정도 준비했어요 일본이. 아. 그러니까 정말로 사람이 사람이 어뢰정을 타서 끌고 가가지고 박아버리는 걸 그걸. 이 기지를 어디다 만들었냐면 제주도에다 만들었어요. 지금도 제주도 해안가 가면 그 구멍들이 남아 있어요. 뻥뻥뻥뻥. 그 대기하고 있다가 이제 미군 배들이 올라오면 출발하라고. 누가 탔겠나? 물론 다행히도 출발 안 했지만 제주도민들이 운전했겠죠. 아, 그래. 네. 아. 이렇게 고생을 하던 제주도민들이 일단 해방이 됐어. 1945년 8월 15일에 네. 대한독립 만세 해방이 됐는데 서울이나 그 우리 육지에는 미군들이 바로 들어왔어요. 네. 미군들이 바로 들어왔는데 제주도는 한 달 후에 미군이 들어가요. 한 달 후에. 그럼 한 달 동안은 일본군이 남아 있는 상태예요. 제주도에는. 네. 그래서 제주도민들은 육지에서는 해방이 됐다고 들었는데 만세도 못해. 아직 일본 사람들이 남아 아직 있어가지고. 일본군들이 아직 있기 때문에. 어. 그러니까 일본군들은 패망해서 돌아가는 거잖아요. 네. 이 자식들이 곱게 안 돌아가요. 어떻게 돌아갔냐면 우리나 졌다 됐어. 근데 가만히 안 놔둔다 됐어. 그래가지고 화풀이를 내? 화풀이를 어떻게 하냐면 제주도가 가뜩이나 그 당시 이제 곡물이라고 해가지고 조선시대 때부터 다 그 쌀 같은 걸 다 이게 뭐 그 한양이 보내는 상태였는데 먹을 게 없어요.
제주도민들이 먹을 식량을 다 끌어모은 다음에 불질러요. 일본군이 돌아가기 전에 너희들 다 굶어 죽어라 됐어. 와, 씨, 해도 해도 너무하네. 그래가지고 이제 미군이 들어왔어. 이 한 달 후에요. 네. 해방 후에 한 달 후에 들어왔는데 제주도민들은 굉장히 뭐 약간 들떠 있는 상태였어요. 해방됐으니까. 네. 미군들이 들어와가지고 뭐 드디어 우리 자유로운 세상이 됐다라고 기대를 했는데 네. 왜 걸? 미 군정이 들어왔잖아요. 이제 미군이 통치를 해 우리나라를. 네. 딱 보니까 제주도가 굉장히 큰 섬이야 이게요. 음. 그러니까 미군들이 봤을 때 당신의 제주도가 전라남도 소속이었거든요. 전라남도 제주군 뭐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큰 섬을 왜 전라남도에 소속을 시키냐고 그냥 별도의 도로 만들자. 도로 승격을 해버려요. 이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나쁜 게 뭐냐면 전라남도 소속일 때는 네. 전라남도에서 지원을 해줘서 제주도에 그렇게 소속이니까 네. 지원 끊겨 이제 일단 전라남도에서 너 독립된 도니까 경상도 전라도와 같은 제주도가 됐기 때문에 알아서 각자 살라고 그리고 또 독립적인 도가 됐기 때문에 세금을 더 내야 돼. 그래요? 중앙정부에. 중앙정부에 전라도와 경상도에 올리는 것처럼 제주도민들은 이거 뭐냐고 제주도로 도로 승격 때문에 좋을 줄 알았더니 아닌 것 같아 이게. 또 미 군정이 딱 보기에는 당시에는 그 큰 전라도를 통치하는 경찰이 몇백 명밖에 안 됐어요. 이거 전라도와 경상도와 똑같은 도가 됐는데 경찰이 너무 없다고. 그래서 미 군정이 경찰을 왕창 제주도를 보내는데 당시 경찰을 새로 뽑을 수가 없잖아. 네. 그래가지고 친일파 경찰들 끌고 모아가지고 내려가라고 해요. 그게 문제야. 그 경찰을 여러분 꼭 그 검색해 보세요. 응원 경찰이라고 했어. 응원? 응원한다고. 응원 경찰이야? 네. 응원 경찰 수천 명을 제주도로 보내요. 친일파 경찰들이야. 그러니까 제주도민들은 어이가 없는 거예요. 세금 더 내지. 전라남도에서 지원 끊겼지. 새로 치안 담당하라고 내려온 애들은 다 친일파지. 친일파들이지. 와, 미치겠네. 제주도민들이 아닌 그 친일파 경찰들이 오니까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제주도민들이랑. 뭐 예를 들면요? 제주도 방언은 썼잖아요. 제주도민들은. 외지인들이랑 말이 잘 안 통하죠. 그래. 근데 서울에서 내려온 그 친일파 경찰들은 이 자식들이 뭔 외국어를 쓰냐고. 그 정도로 달랐어요? 제주도로 가가지고 할배는 뭐라지 돌 하루방 못 알아듣는다니까 외국어라니까요. 그래서 친일파 응원 경찰들이랑 제주도민들이랑 갈등이 일본어로 소통했어. 에? 와, 일본어로. 일본어가 그나마 나요? 일본어 대화가 되겠죠. 너무 30몇 년 동안 어. 식민지였기 때문에 친일파 경찰들이 굉장히 괴롭혔어요. 그 제주도민들을. 그러다가 2년이 지났어. 그러니까 1947년 1947년 3월 1일 3월 1일 3.1절. 3.1절인데? 3.1절 당연히 제주도에도 이제 그 만세 기념식을 했겠죠. 해야죠. 네. 만세 했어. 네. 기분 좋게 할 거 아니야. 기분 좋게. 네. 근데 사람들이 우르르 모이니까 한 장소에 친일파 경찰들이 쫄은 거야 이게. 저것들이 이거 모였다가 우리 어떻게 하려는 거 아니냐고 감시하라고. 그래서 기마 경찰들을 보냈어요. 말 타는 경찰. 이쪽에서 신나가지고 당연히 만세 대한독립 만세 제주도민들이 하고 있는데 기마 경찰들이 친일파 경찰들이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혹시라도 얘네들 뭐 이 소요 일으키면 조치 취하라고. 일이 터진 거예요 그때 3.1절 때. 한 기마 경찰이 말을 타고 가다가 코너를 딱 돌았는데 네. 돌다가 6살짜리 애를 쳐버린 거예요 말로. 그럼 상식적으로는 다쳤냐? 내려가지고 살펴야지. 병원에 대해 실수라면 어쨌든 6살 아이가 말이 치인 거잖아. 네. 그럼 병원에 데려가든지 그럼. 해야 될 거 아니야. 밟고 지나가 버리고. 그러면 일어나야 돼. 일어나야 돼. 그러니까 만세 운동을 하고 있던 제주도민들이 봤어요 그걸요. 그걸 목격했어. 저 봐라 6살짜리 애가 지금 저기 다쳤다고. 말 타고 가는 기마 경찰 뒤따라가요. 뒤따라가면서 야 사과하라고 이거 애 다친 거. 그러니까 기마 경찰은 혼자 있기 때문에 쫄아가지고 더 뛴 거 이걸요. 따닥따닥따닥. 3.1 만세 운동을 하고 있던 제주도민들이 다 더 붙어서 잡아라 뛰어가면서.
얘는 더 뛴 거지. 잡히면 죽는다고 김학경 경찰. 잡아야 돼. 무조건 잡아야 돼. 그래서 경찰서까지 돌아왔어요. 근데 경찰서에 있던 친일파 경찰들을 딱 봤을 때는 상황을 모르잖아 일단. 네. 앞에 우리 동료 경찰이 말 타고 도망 연락이 뛰어오고 아 소유 사태로 인정했구나. 뒤에는 뭐 이 주민들이 와 뭐라는 것을 소리치면서 달려오니까 소요 사태를. 아 그래가지고 바로 발포를 해요. 발포를 해? 총을 쏴. 아, 와, 이 미치겠네 진짜. 6명이 죽어요. 몇 명이요? 6명. 6명. 6명도 누가 죽었냐면 옆에서 길거리 서 있던 민간인들이 맞은 거야. 아유. 그 6명 명단 중에 초등학교 6학년짜리도 하나 있었고 젖먹이 애를 이렇게 안고 있던 21살 젊은 엄마도 있었어. 아유. 네. 다 등에서 총을 맞았어. 그러니까 도망을 가다가 돌다가 이렇게 맞은 거야 이렇게. 제주도민들이 가만히 있었겠나? 다 경찰서로 가가지고 책임자 나오라고. 민간인 6명 죽었다. 당장 진상 조사하라. 네. 이거예요. 제주도 그 친일파 경찰들이 뭐했냐면 그 경찰서 앞에 기관총을 딱 걸어요. 탁탁 착 물러나라고. 안 그럼 발포하겠다고. 같은 우리나라 민족끼리 이게 해도 넘은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지어 지금 광복했는데. 광복을 했는데 나라를 다시 되찾았는데 아. 그래가지고 나머지 그 양심 있는 경찰들뿐만 아니라 제주도 전역에서 다 파업을 해요. 그 책임자 그 찾아내라고. 네. 아 그럼 책임자 찾아내면 될 거 아니야. 그럼. 처벌해야지. 네. 여기 막 파업을 할 만한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있었나요? 아니 그러니까 무슨 점포라든지 뭐 식당이든지 다 나 일 안 하겠다. 그냥 지금 이제 중요한 건 내 생계가 아니고. 신경 아니다. 예. 특히 경찰들도 대부분 다 파업을 해요. 양심 있는 음. 경찰들. 그랬더니 뭘 하냐면 네. 미 군정에서 일단 응원 경찰 더 보내고 그런 다음에 지금 광화문에 가끔씩 가면은 있는 그 성족이 들고 있는 서북 청년단. 서북 청년단. 자 봐봐요. 우리나라 한반도의 서북쪽이 어디예요? 뭐 북한 평양 뭐 이쪽이죠? 평안도. 평안도. 출신인데 거기서 이제 김일성 정권이 들어온 다음에 지주들, 기독교인들 다 땅 뺏기고 쫓겨났잖아. 그 평안도 있던 애들이 다 남쪽으로 피난 온 애들이에요. 북쪽에 이갈면서 그러니까 걔네들한테는 뭐가 지금 그 최고의 적이에요? 공산당. 공산당 빨갱이들은. 김일성 때문에 내가 쫓겨난 거기 때문에. 그래서 미 군정에서 뭐라 그랬냐면 지금 아무리 봐도 제주도에서 빨갱이들이 소요 사태를 일으킨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서북 청년단 너가 빨갱이라면 이를 갈지. 쟤네들 진압해라. 내려가서 진압하라. 서북 청년단이 그러니까 공권력도 아니고 그냥 그런. 아유. 아니 경찰 타이틀을 줘요. 너희들 경찰 시켜줄 테니까 서북 청년단 너희들 깡패들 가가지고 빨갱이들 진압하라고. 얼마나 됩니까 규모가? 그때 한 몇백 명 내려와요. 몇백 명이요. 와 이거 진짜 너무 잔인해지는데. 그 서북 청년단이 내려와가지고 얘네들은 진짜 그래서 지금 가끔씩 저기 뭐 광화문에서 시위하시는 분들 뭐 서북 청년단 그 복장 입고 나오는데 그러면 안 돼 솔직히요. 아 그래요? 지금 제가 몰라서. 서북 청년당 복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알고 그걸 입는지 모르겠어. 아니 그러니까 서북 청년단의 코스프레를 해서 광화문에 지금 나가고 있다고. 젊은 친구들이 그런 게 있어요. 뭔가 입고 서북 청년단 마크라고 있는데 알고 입는 건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이 서북 청년단은 빡돈 상태에서 잘 만났다 너희들 빨갱이들. 그래서 47년부터 무지막지하게 빨갱이 사회주의자로 보는 주민들을 닥치는 대로 잡아와가지고 고문하고 못 살게 굴어요. 그 기준은 없겠지 뭐. 그럼 빨갱이 얼굴 빨갱이라고 써 있나? 그러니까. 드디어가 아니라 이렇게 서북 청년단과 응원 친일파 경찰들에게 불불 탄압을 받던 제주도민들 드디어 운명의 1948년 4월 3일 날 4월 3일 날 우리 도저히 못 참겠다. 우리도 맞서 싸우자 해가지고 물론 거기에 남로당도 있었어요. 솔직히 좌익도. 우익 단체를 공격을 하는 거예요. 무장 공격. 이것도 솔직히 말해서 그 우익을 공격했던 좌익 남로당 세력도 반성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익 단체를 공격하다가 무고한 또 그쪽 식구들도 죽고 그랬거든. 이게 무력대결이 된 거예요. 이게요. 좌익과 우익이 4월 3일 날 빵 터져버린 거야. 네. 당시 이제 그 제주도에도 이
국방군의 전신인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거든요. 조선 경비대라고. 네. 김익렬이란 사람이 사령관이었어요. 이 사람 좋은 사람이에요. 음. 딱 보니까 지금 보니까 이거 경찰이랑 주민들이랑 서로 치고받고 총싸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좌익을 찾아가요. 그 시위를 일으킨 가가지고 지금 그 투항하면 내가 책임질 테니까 아무 처벌도 안 받게 해줄 테니까 갖춘 민족끼리 왜 싸우냐고 그 군사령관이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그 좌익 담당도 그래 좋다. 우리도 실수한 게 많기 때문에 우리도 무기를 내놓고 그럼 투항하겠다. 근데 우리 신변 죽이지 말고 보장해달라. 네. 그랬더니 김익렬 그 사령관이 좋다. 내가 총책임자로서 내가 당신들 신변 보장을 해주겠으니까 총 놓고 내려오라고 한라산에서 내려왔는데 갑자기 우익 청년 서북 청년단 애들이 민가에 불을 질러버려요. 아. 그걸 어떻게 공교롭게 어떻게 알았냐면 불을 질렀는데 공교롭게 그 위에 미군 비행기가 정찰기가 가면서 사진을 찍었네. 찰칵. 증거는 없어요. 누가 서북 청년단 애들이 민가에 불 지를 거 며칠 몇 시에 불 지를 거를 마치 알았는 듯한 그걸로 딱 하필이면 그때 미군 정찰기가 가서 불 지르는 걸 사진 딱 찍은 거예요. 공중 촬영을요. 네. 그러면서 뭐라고 할까? 봐라. 이거는 그 뭐라고 할까? 이 소요 사태가 통제 불가능 상태가 됐다. 아직까지 미군정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누가 내려갔냐면 서울에서 그 조병옥이라고 지금으로 지금 경찰청장이 있어요. 네. 조병옥이랑 미 군정 관계자가 제주도 내려가요. 내려가서 무슨 말 하냐면 그 아까 김익렬 있잖아요. 좋은 군인 김인영 사령관 오라고 해가지고 정신 있는 거냐고. 님은 빨갱이랑 왜 협상을 하냐. 김익렬은 아니다. 조금만 더 시간 달. 내가 끝까지 다 내가 설득을 할 수가 있다. 그랬더니 이 조병옥이라는 당시 그 경찰청장이 뭐라 그랬냐면 제주도 주민들은 싹 다 빨갱이기 때문에 다 죽이자고. 그게 남아 있어요? 네? 그런 기록이 남아 있어요? 공식적으로 세 명 앉아서 대화한 거예요. 미 군정 관계자, 예, 예. 김익렬, 그다음에 조병옥 이렇게요. 근데 다 죽이자는 얘기가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주의자인데 싹 쓸어버리자란 말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미 군정이 조병옥의 손을 들어준 거예요. 싹 쓸어버리자. 아니 그 조병옥은 친일파야? 친일파라기보다 완전 우익이었죠. 근데 미군정이 봤을 때는 이 김익렬이라는 사람이 네. 약간 이상해. 자꾸 이렇게 좌익 쪽에 옹호를 해주니까 그래서 바로 해고를 시켜요. 너 총 놓고 가라고. 그런 다음에 박진경이라는 새로운 사령관을 또 데려와요. 이 박진경이 딱 부임하자마자 뭐라고 했냐면 이 말 망언을 해요. 제주도민 30만 우리나라 건국을 해야 되는데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건국해야 되는데 제주도민 30만 명 정도 죽이는 거는 그 정도 희생은 필요하다. 건국을 위해서는 무지막지하게 탄압을 해요. 제주도민들. 근데 같은 그 박진경 밑에 있는 부하도 너무한 거예요 이게. 저 같은 우리 민족들을 저렇게 쏴 죽여도 되나? 해가지고 암살당해요. 누가? 부하한테. 박진경이 박진경이가. 암살당해. 넌 해도 너무한다. 어떻게 같은 민족을 이렇게 쏴 죽이고 하냐? 탕! 쏴 죽여요. 암살이 돼버려. 그런 다음에 어떤 일이 있냐면 지금 1948년도잖아요. 네. 1948년도는 우리나라가 8월 15일 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는 해였는데 네. 이때 4월 3일 날 제주도에서 이 사단이 난 거잖아요. 네. 바로 한 달 후에 우리 국사 시간에 다 배웠겠지만 5월 10일 날 50 총선거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재헌국회를 만들 네네. 제주도만 선거를 못 해요. 아. 이 사단이 났기 때문에. 이런 걸 거치면서 8월 15일 날 이제 미 군정은 물러가고 이승만 정부가 들어왔네.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어요. 네. 이승만이 제가 다 선거했는데 제주도만 지금 선거를 안 했다고 못했다 너희들 빨갱이들 때문에 가만 놔둘 수가 없다. 죽이라. 그러니까 서북 청년단도 안 되고 경찰도 안 되고 군대가 직접 들어가 가지고 다 진압을 해라. 라고 이승만 정부가 명령을 내려. 누구한테 내리냐면 여수에 주둔하고 있던 14연대에게 얘기를 해요. 가까우니까 제주도에. 여수에 있는 14연대
당장 제주도로 출동해가지고 지금 준동하고 있는 빨갱이들 다 쓸어버려라. 제압해라. 근데 14연대 우리 국군은 아니 지금 위에서 하는 말이 같은 민족인 우리 제주도민들을 우리가 총으로 쏴 죽이라는 말인가? 이래요. 그래가지고 제주 그 14연대가 뭐라 하냐면 아니 내가 타령을 했지 난 제주도 못 가겠다. 그래서 들고 일어나요. 근데 그 여수에 있었던 사람들은 제주도에 이런 일련의 사건들에 대한 이해도가 좀 높았어요? 그러니까 14연대 군대들은 얘기 들은 거죠. 어. 가가지고 진압을 하라고 하니까. 어. 그래서 아니 아무리 빨갱이라고 하더라도 좌익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같은 국민을 쏴 죽이냐. 우리 못 간다. 해서 14연대 그 군인들이 들고 일어나요. 반란이네 그건 어떻게 보면. 아니, 봐봐요. 어. 들고 일어나가지고 순천까지 가요. 점령을 해버려. 어. 이것이 우리가 옛날 표현으로 하면 여순 반란 사건이에요. 어. 우리가 여순 사 지금 반란 빼버리고 여순 사건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우리가 잘못 배웠다니까. 국방군이 대한민국에게 반기를 들었다라고 배운 게 여순 반란 사건인데 이면을 보면 같은 민족한테 총 쏘기 싫다 이거예요. 지금. 그렇지. 그래서 다른 군대를 파견을 해요. 네. 제주도에.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경찰, 서북청년단, 군대가 들어가가지고 이제 토벌을 시작하는데 선을 딱 그어. 해안가에서 5km 안 내륙 쪽으로 쫙 동그랗게 선을 그은 다음에 요 선 안에 있는 애들은 다 죽여라. 아, 해안가만 남겨두고. 네. 왜냐면 그 당시에 그 이 뭐라고 할까 좌익 세력들은 다 한라산 쪽으로 숨어 있던 상태였거든요. 산 쪽으로. 해안가에서 딱 5km를 끄은 다음에 해안가는 괜찮은데 요거 선 넘어 있는 애들은 다 쏴 죽여라 해서 지금부터 토벌 작전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몇 가지 증언들이 나온 게 뭐냐면 아니 솔직히 말해서 숨어 들어간 사람도 있겠지 그 한라산 쪽으로. 근데 그 안에 내가 대대로 농사 짓던 할배들은 뭔지도 모르고 내가 왜 그 해안 쪽으로 가야 돼? 여기는 원래 내 땅이라서 난 농사 질 거라고 설마 같은 국민이 우리 쏴 죽이겠냐 해서 농사 짓던 사람도 있었고 안 나갔어요. 어마무시하게 토벌 작전을 펼치는데 뭐 지금 여러 가지 기록들이 남아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면 네. 13살짜리 애가 하나 있었어요. 13살짜리 남자애가. 그다음에 엄마가 있었고 밑으로는 뭐 10살, 7살, 4살 이렇게 동생이 있었어. 너 빨갱이지? 꼬마 보고. 아니라고 했겠죠. 무슨 소리야? 딱 보니까 빨갱인데 엄마랑 굴비처럼 엮어버려요. 동생 쫙 4명을 다. 13살, 10살, 7살, 4살 엄마. 엄마는 싹싹 빌었어. 제발 이 애들만큼은 좀 살려달라고. 아, 형 그만하자. 그 얘기는. 좀 너무. 이건 아셔야 돼요. 그래서 토벌 때도 약간 미안했는지 10살 이하는 풀어줘요. 10살, 7살, 4살. 13살 너는 빨갱이니까 묶어버려. 묶자마자 다락 총소리가 나는데 엄마가 본능적으로 아들을 안았겠죠. 등 뒤로 이렇게. 네.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최근까지 살아계셨어요. 다락 소리가 나자마자 엄마랑 같이 쓰러졌는데 엄마의 뜨거운 피가 자기 입으로 왈칵 들어왔더라. 이것도 있었고 부모님들이 3살짜리 애랑 1살짜리 젖먹이를 데리고 총 쏘고 달려오니까 동굴 안으로 숨었어요. 근데 1살짜리가 뭘 알아? 밖에서 빨갱이들 다 나와! 이러니까 운 거야 안 해요. 그러면 아유 또 그 들켰네 그럼. 그럼 나오라고 나와가지고 조사 수류탄 까가지고 던졌어. 3살짜리 1살 다 죽습니다. 이거를 무려 7년 동안 했어요. 한국 전쟁 끝난 1954년까지. 와. 아, 그 일을 들을요? 이 4.3 토벌을 한국 전쟁 끝난 1954년까지 했어요, 이걸요. 1954년까지 한 거야? 네. 아, 그럼 이게 4.3 사건이라고 4월 3일 뭐 이게 아니고 7년 동안 토벌한 거예요, 이걸. 그래가지고 와. 공식적으로 제주도민 30만 명 가운데 공식적으로 3만 명이 죽은 거예요. 10명 중에 1명이. 더 많겠다. 그래서 비공식적으로는 10만 명이 죽었다고 해요. 3명 중에 1명. 어. 그러니까 아까 욱 씨가 말한 것처럼 제주도 같은 경우는 4월 3일이 다 동시에 제삿날이에요. 야, 근데 이 진짜 어떻게 보면 엄청 큰 사건이고 안 엄청 알려졌죠. 그 긴 기간 동안에 일어난 일인데 이거는 정말 안 알려졌어요. 제주도 분들도 이 얘기 잘 안 하시려고 그 하는 왜 그렇지? 왜 이렇게 그래서- 안 알려진 거지? 이거는? 아직까지 상처라고 그래요. 그래서 상처라? 제주도민들 상처.
그 제주도민들은 아직까지 살아계신 생존자들 많잖아요.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그분들은. 만약에 이게 뭐 연극이라든지 영화로 만들어지면 자기는 볼 자신 없다고 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실제로 그 해안가 말고 안쪽에는 마을이 없죠 거의 지금 지지군 거의 없죠. 네. 그래서 막 골프장 짓고만 맨날 이제 이렇게 하는 게 그 아. 안에 사람들이 원래 이제 살다가 다 아마 안 살게 되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제 5.16 쿠데타가 일어난 다음에 이제 박정희가 집권했지 않습니까? 음. 박정희의 이제 그 국시가 뭐였어요? 반공, 멸공이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5.16 쿠데타 이후부터는 4.3 사건이라는 것 자체가 금기어가 돼요. 아 그렇게 해서 이게 알려질 수가 잊혀지지가 없었구나. 그래서 요즘 젊은 친구들은 아예 뭐 아. 알지도 그러니까 6.25를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젊은 친구들이? 6.25 전쟁이라고 해요. 아. 그래가지고 뭐 정확하게 내막을 모르시고 4.3 사건이라고 하면 뭐 사회주의자 빨갱이들이 들고 일어난 뭐 아. 사건이다 알고 계시는데 내막을 좀 아시면 그렇게 우리가 말할 상황이 아니에요 이게. 이 반공. 그래서 결국은 이거를 얘기할 수가 없었구나. 얘기하는 것 자체가 또 굉장히 탄압받는 이유가 또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뭐 오늘 뭐 짧은 시간에 뭐 4.3 사건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렸는데 너무 힘들다. 네,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꼭 이거는 우리가 진실을 알고 넘어가야 할 민족의 아픔, 우리나라의 아픔이었습니다. 네. 진짜 너무 힘드네. 그러니까요. 이 학교 다닐 때는 전혀 안 배웠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4.3 사건이라고 짧게 넘어갔는데 뭐냐면 그냥 제주도에서 남로당 극렬 분자들이 맞아, 일으킨 맞아. 무력 폭동이라고 하고 여순 반란 사건이랑 4.3 사건이 그냥 한 줄 정도로 아마 나왔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순 반란 사건도 그냥 여수에 주둔하고 있던 국방군이 정부의 반기를 들고 반란을 일으킨 사건이다. 그러니까 그쪽 관점에서는 그런 거지. 그러니까 이걸 내막을 봐야 된다. 그러니까. 같은 동포들을 쏴주기 그렇지. 싫다 이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너무 힘들다. 일단 하여튼 명칭부터 좀 제대로 정리할 필요가 정리가 좀 있겠네요. 돼야 되겠네. 93년생 우리 그 작가는 교과서에서 이걸 또 자세하게 배웠다네요. 아 그래요? 누가 그래. 93년생이에요? 모르겠어요 누군지. 이 친구가 93년생인가 보네. 그래요? 교과서에서 93학번 아니고 93년생이야? 나 이렇게 한 방맥이 왜 이렇게 어려워 쟤? 93년생이면 대충 한 2000년쯤 뭐 고등학교 아마 다니는 그럼 될 것 같네요. 교과서 바뀌고 자세히 배웠대. 93학번 같은 경우는 93학번이 아니라 93년생. 그렇게 보여가지고 그러면 2002 월드컵을 역사책으로 배운 세대네. 야, 그렇죠. 알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90학번입니다. 90. 큰 자랑이십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는 대한민국에 지하철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렇습니까? 지하철이 그렇게 늦게 생겼어요? 대한민국 첫 지하철이 서울 1호선이 1974년 8월 15일 날 첫 개통했습니다. 90 학번이시라고? 몇 년생이지 그러면? 그 계산하실 필요 없고. 계산을 하지. 그러니까 제가 뭐 인터넷 회원 같은 거 가입할 때 그 연도 넣잖아요. 제가 태어난 연도 찾으려면 쭉쭉 내려야 돼 이거. 계속 올려야 돼. 그래서 실수 조금 더 내리죠. 6.25가 나와요. 알겠습니다. 네. 아무도 안 궁금하다는 의견들이 좀 지배적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참 너무 힘들었습니다. 네, 그래도 꼭 알고 넘어가야 될 우리 민족의 비극이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썬킴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